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물리량, 충격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상과 조금 다르게 물리학에서는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이 물리량을 좀 더 우리 일상적인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비공식적으로 우리는 가해진 힘의 총량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우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상황을 그려보세요. 즉, 이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을 테고 오른쪽으로 속도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운동량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운동량 값을 처음 운동량이라는 뜻으로 운동량 처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물체에게 우리 오른쪽으로 힘을 가해 주도록 할 거예요. 즉,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으니까 충격량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충격량을 갖게 되면 힘을 오른쪽으로 받았으니까 속도 값이 더 빨라지겠죠.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속도 값이 증가했다라는 의미로 화살표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물체도 질량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으로 증가된 속도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받은 충격량을 받은 나중 운동량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 바뀐 운동량을 운동량 나라고 적을게요. 즉,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 값을 하나씩 지금 쓴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이제 실험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알게 되었냐면, 이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때 물체에 가해진 요 충격량 값이 물체에 가해진 이 충격량 값만큼 이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의 차이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만큼 어떤 물리량이 변한다? 운동량이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거는 조금 자주 나오는 개념이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별표 치고 좀 표시를 해둘게요. 이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 지금 이야기한 이 관계는 수학적으로 뭔가를 증명하는 건 나중에 할 거고, 일단은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처음 운동량 값이 10이었다면, 이건 만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처음 운동량 값이 10이었고 충격량이 오른쪽으로 5만큼 가해졌다면, 이 5라는 충격량을 받고 난 뒤에 이 물체의 운동량은 몇으로 변한다? 15로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이야기한 저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 표현을 빌려서 우리가 좀 바꿔 본다면, 물체가 가지고 있던 처음 운동량에서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을 더해주면 어떤 값으로, 충격량을 받고 난 뒤에
나중 운동량 값과 같아진다라고 우리 수학적으로 좀 더 편하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즉 위에서 이야기한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처음 운동량 플러스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이라는 이 말은 서로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조금 더 쉽게 한눈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은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아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물리학은 수학적 표현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간혹 물리는 수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풀어서 이해하는 게 먼저고 이렇게 풀어서 쓰다 보면 좀 귀찮아지고 글이 길어지니까 좀 더 짧게 쉽게 표현하려고 수학을 쓰는 것 뿐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처음 운동량 플러스 충격량이 나중 운동량이다 라고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충격량을 오른쪽 우변으로 넘기고 나중 운동량을 왼쪽으로 넘겨서 얘네를 좀 바꿔서 표현하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 충격량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즉 같은 표현이에요. 대신 위 밑에 표현은 운동량끼리 묶어줘서 결국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이 뜻하는 게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충격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물체에 가해진 실제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음은 충격량 구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충격량을 어떻게 구할까? 자, 충격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한 가지 상황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고 이 물체는 아주 특별하게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센서를 가지고 있냐면 매 순간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매 순간 나오는 그런 센서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 물체에게 오른쪽으로 한번 어떤 힘을 지속적으로 한번 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 물체 안에 있는 이 센서가 어떤 역할을 할 건데 어떤 역할? 매 순간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알려주는 데이터 값을 어떤 모니터에 띄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즉, 매 순간 시간에 따라서 무슨 값을? 힘의 크기 값을. 그래서 좀 더 풀었으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 이 힘의 크기 값을 매 순간 우리 눈으로 만약에 볼 수 있게 바꿔주는 그런 센서가 있다면, 자, 이 물체가 어떤 순간에는 힘의 크기가 요 정도, 그 다음 순간에는 요 정도, 자, 이렇게 매 순간 알려주는 그래프를 보여주겠죠. 자, 근데 이게 1초, 2초, 3초 이렇게 불연속적인 시간이 아니라 0초부터 어떤 특정 시간까지 매 순간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어진 선으로, 연속적인 선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 그래프는 지금 이 물체 안에 장착된 센서, 힘의 크기를 매 순간 알려주는 이 센서가 시간에 따라서 그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의 크기를 계속 알려주게 된 이 그래프인 거예요. 매 순간 점을 찍어서 선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특정 시간에 대해서 그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 그래프를 얻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물체가 받는 충격량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우리 어떤 물체가 받는 충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그 물체가 매 순간 받는 힘의 크기 그래프가 그려져야 해요. 알겠죠? 이거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어떻게 구하냐? 자, 0초라는 순간부터 내가 구하고 싶은 시간까지의 어떤 특정 시간까지의 충격량은 요 그래프의 아래 면적을 우리가 실제로 구해주면 돼요.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하자? 얘를 충격량이라고 할 거예요. 자, 다시 물체가 받는 이 힘의 크기를 매 순간 측정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시간까지의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그게 바로 뭐다? 충격량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지금 보이는 그래프처럼 이런 뭔가 물결치는 또는 부드러운 곡선이 들어간 이 그래프의 면적 우리 실제로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아직은 구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뭔가 어떤 스킬을 좀 더 추가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모양의 도형의 면적, 넓이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복잡한 그래프가 아닌 좀 더 쉬운 그래프의 모양이 특수한 경우만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이 힘의 그래프는 먼저 간단한 경우만 나오게 돼요. 그 경우들을 두 가지만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물체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이 물체한테 힘을 가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힘을 보통 문자 F로 표현해요. 힘을 가할 건데 이 힘을 어떻게 가할 거냐면 일정하게 가할 거예요. 일정하다라는 뜻은 시간이 지나도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간에 따른 그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 그래프가 먼저 그려져야 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물체는 지금 0초, 1초, 2초, 3초, 4초 이런 특정 시간에 대해서 계속 F라고 하는 일정한 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점으로 찍어주면 0초일 때 F, 1초일 때도 F, 2초일 때도 F, 3초일 때도 F 이렇게 같은 힘의 크기를 받고 있죠. 그래서 1초, 2초, 3초 이런 초 단위가 아닌 0.01초, 0.02초, 0.03초 이렇게 좀 더 세세하게 우리가 힘의 크기를 측정을 한다면 그것들이 모여서 결국 이런 하나의 직선 모양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건데 이렇게 힘의 크기를 시간에 대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린 이제 충격량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 알파벳 T라고 나타내 볼게요. 즉, 어떤 물체가 0초부터 T초까지 받은 충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의 면적을 구해야 해요.
자, 근데 위에서와는 다르게 도형의 모양이 간단한 모양이죠.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듯이 도형, 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가로 t 곱하기 세로 f가 되겠죠. 그래서 이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 경우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그 물체에 가해진 힘의 크기와 그 물체가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F 곱하기 T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는 힘이 일정한 경우를 다뤄봤었고, 이번에는 이 물체에 힘이 어떻게 작용할 거냐면, 힘이 변하는데 이렇게 매 순간 그냥 뭔가 규칙 없이 변하면 도형의 모양이 복잡해지겠죠. 이게 아니라 힘이 일정하게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다루게 되죠. 자, 이 상황은 그려보면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이 물체가 이제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될 건데 이 힘의 크기가 계속 어떻게 된다? 변화하는 경우예요. 근데 무작위로 뭔가 규칙 없이 변하면 도형이 복잡한 경우니까 이 경우를 다루진 않을 거고, 우리 고등학교에서 보는 특수한 경우는 바로 힘이 일정하게 변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힘이 일정하게 변할 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 그래프. 자, 우리가 그려주면 이 물체가 이제 처음에는 힘이 거의 없었는데 0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많이 받게 되는, 즉 힘이 일정하게 변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직선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0초에서부터 몇 초, 1초까지, 2초까지, 3초까지 이렇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그 시간까지의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고, 마지막 순간에 받은 이 힘의 크기를 우리 알파벳 F라고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 도형이 그리는 넓이는 지금 직삼각형이니까 이 경우에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삼각형의 넓이니까 먼저 2분의 1 곱하기 세로 F 그리고 가로 T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만 이해하면 우리 힘이 크기가 일정한 경우에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량을 구하려면 항상 그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받는 힘의 크기를 그래프로 그려보고 그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하면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새로운 물리량, 지금 충격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 충격량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충격량의 단위는 우리 여기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힘과 시간을 곱한 물리량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인 뉴턴이라는 단위와 시간을 나타내는 많은 단위 중에 표준 단위 세크라는 단위를 쓰죠. 이 두 단위를 곱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를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가끔 몇몇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표현 때문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현을 보면 우리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완전히 같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등호인데, 지금 운동량의 단위는 우리 앞 시간에 배웠듯이 표준 단위로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충격량의 단위는 표준 단위로서 뉴턴 세크를 쓰고 있죠. 자, 지금 두 값이 정확히 같아야 등호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부호를 보니까 어때요?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값이 두 단위가 한번 같은지 쌤이 설명을 조금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가 좀 추가가 돼야 되는데 바로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예요. 힘의 단위. 이 힘의 단위 뉴턴은 실제로 뭔가 기본 물리량,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질량, 뭐 길이 또는 뭐 시간으로 나타난 표현은 아니에요. 처음 보는 표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좀 풀었으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풀어서 쓸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힘의 단위 뉴턴은 원래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근데 역학이라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부분에서 힘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돼요. 그 말은 결국 힘이라고 하는 단위도 굉장히 자주 쓰게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자주 쓰는 물리량의 단위가 이런 식으로 너무 길면 복잡하니까 우리 어떻게 한 거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요 긴 단위를 그냥 간단하게 뉴턴으로 바꿔서 줄여서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와 같은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추가로 그냥 한 가지를 얘기해주면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나중에 추가로 배울 거예요. 우리 뭐 일상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힘은 F는 뭐 ma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그렇죠? 즉 힘, 어떤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과 그 물체의 가속도를 곱한 값과 같다라는 뜻인데 요 말은 결국 힘의 단위는 질량의 단위와 가속도의 단위를 곱한 값과 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힘의 단위 자체가 원래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과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한번 여기에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뉴턴 세크를 풀어서 쓰면 결국 뉴턴 곱하기 세크라는 뜻인데, 자, 우리 단위 부호 괄호를 계속 매번 치기 귀찮아서 이제 한번 안 쓰고 그냥 해볼게요. 그럼 이 뉴턴을 우리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바꿔줄게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이게 뉴턴이고 거기에 곱하기 뭐를 곱했어요? 세크를 곱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잠시만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분모 아래쪽에 있는 세크 하나와 분자 곱해진 세크가 서로 어떻게 돼요? 약분돼서 지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결국 바꿨으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만 남게 될 거예요. 결국 정리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뉴턴 곱하기 세크는 뉴턴 곱하기 세크는 뭐와 같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와 같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충격량의 단위
뉴턴 세크와 운동량의 단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는 사실 달라 보이지만 같은 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위조차도 맞는 표현이에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뒷내용이 1시간 정도 분량이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돌아오는 온라인 수업의 충격량 뒷부분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